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적이죠. 그 사람 성격의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 패턴을 나타낼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격에 관한 것은요, 고대부터 지금까지 여러 학자로부터 다양하게 연구되고 많은 성격 검사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격 5요인, 빅5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1949년부터 여러 학자를 통해 발전해 오면서 폴 코스트와와 그다음에 라버트 맥크레이 같은 이제 두 학자가 이론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격 5 요인이 성인기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격 특질임을 밝힌 거죠. 그래서 성격 5 요인은 경험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정립한 5가지 주요한 요소로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을 또 친화성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신경성이라는 5가지 성격 특성으로 구분돼서 이제 빅5 모델이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앞글자를 따서 openness to experience, conscientiousness, extroversion, agreeableness, 그 다음 neuralicism 이렇게 해서 5개의 그 앞글자들을 따서 오션 모델이라고도 해요. OCEAN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성격 5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개방성, 정확하게 얘기하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모험적이고 미적 감수성이 뛰어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지적인 탐구심이 강하다고 해요. 독창적이고 독립적이고 기존의 사회 종교적 가치에 도전적이어서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 권위보다 도전, 변화, 진보, 개혁 이런 거에 가치관을 두면서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관용적인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이 불안정하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많이 겪을 수 있고 때로는 좀 괴팍한 사람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고 해요. 반면에 개방성이 낮은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전통, 권위, 안정, 질서를 좋아하고요. 전통적 권위에 순응적이고 의견 통일을 중시한다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대처에서도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종교적 신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약간 유머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일을 유능하게 잘 처리하고 계획적이고 신중해서 또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원칙과 목표에 따라 삶을 계획적으로 영위하고 약속 시간을 잘 지키면서 과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한다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적 성공을 거두는 경향이 있고 학생의 경우에 평균 학점이 높은 그런 연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실성이 지나치게 높으면 일과 효율성에 너무 집착해서 인간관계를 희생하고 사소한 규칙을 좀 완고하게 고집하는 강박성 성격장애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고도 합니다. 반면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산만하고 일관성이 없고 분명한 목표와 계획 없이 나태한 삶을 영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좀 매사에 여유롭고 사소한 것에 개의치 않는 시원스러움이 매력적일 수는 있는데 책임감이 부족해서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좀 보니까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고 교통사고와 이혼 가능성도 크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외향성. 외향성이 강한 사람은 활동 수준이 높아서 사교적이고 자기 주장을 잘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잘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사회성으로 사람을 만나면 더 먼저, 더 많이 말을 하고 눈을 더 많이 맞추면서 사회적 교류의 기회가 많은 곳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과 쾌락 추구적인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해서 더 큰 흥분과 즐거움을 느끼는데 감각 추구 성향도 높아서 새로운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하고 성공함으로써 부와 지위를 얻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일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경향으로 사고나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도 해요. 반면 외향적이지 않은, 즉 내향적인 사람은 연구나 창작이라든가 회계 이런 것 같이 혼자서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우호성,
이제 친화성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이 우호성이 높은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공감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을 나타낸다고 해요. 친절하고 호의적인 착한 사람, 원만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서비스 분야에서 강점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동료들과 잘 협동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만 창의성과 자율성이 조금 낮은 경향이 있고요. 우호성이 지나치면 의존성, 성격장애의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호성이 낮은 사람은 적대적이고 호전적, 그러니까 호전적이라는 것은 이제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거죠. 호전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라 합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도 합니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고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다고도 합니다. 우호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사람은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 진단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기 주장을 잘해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이 있다면 자신의 이익을 잘 확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성, 신경증이라고도 하는데요. 개인이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힘든 경험들의 부정적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가를 확인하는 요인인데, 신경성은 부정정서성 또는 정서적 안정성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향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불안정하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잘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부정정서를 잘 느끼고요. 그런 정서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주관적으로 괴로움과 불행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많고 부정적 사건이나 문제를 자초하는 경향이 크다고 해요. 특히 가족 관계를 비롯한 인간관계에서 갈등과 불화를 많이 겪는다고 하는 그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를 비롯한 신경성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신경성이 낮은 사람은 침착하고 편안하고 기분의 변화가 적고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강도가 낮습니다. 이처럼 이 성격 특질은 개인이 활동하는 직업 분야나 삶의 영역에 따라서 그 적용이 매번 달라집니다. 거의.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성격의 MBTI, 물론 이 정확한 검사법은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MBTI나 심지어 IQ 검사도 그 사람의 컨디션, 내 외부의 복잡한 이런 상호작용에 따라서 매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평균적으로 이러한 성격 특질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성격 오요인으로 나의 성격 특질을 간단히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료를 그 링크에 유튜브 그 소개 링크에 올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더 정확한 성격 검사를 위해서는 NUPI나 기관 심리 검사 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바람직하겠죠.